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교대 아니면 한 번 한 번씩 교대? 하루씩 하루씩 교대.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 이제 혁신형 SMR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총유제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혁신형 SMR 추진 기반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국가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죠.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에 예타 지원 문과와 제도 지원 문과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9월 3일 날 과기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해서 혁신형 SMR 예타가 총 예산 5,832억 원 규모로 예타가 신청이 된 건 맞죠? 맞습니다. 예,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예타는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현재 원자로에 대해서는 발전용과 연구용으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예. 그 이제 실증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규제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그 연구 검토를 좀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와 같은 사례가 캐나다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원안위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그 좀 네. 제도 정비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예,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은 20억 원으로. 네, 네. 그거면 충분합니까? 뭐 정부 예산이라는 게 예. 그 항상 우선순위와 한도가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SMR 규제에 대한 신규 도입 관련된 영역이니까 어쨌든 그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네. 바로 영역이 착수되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네, 진행할 네. 수 있도록 했으면 네. 좋겠고요. 자, 안선 사장님, 예. 지금 그 미국이나 러시아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혁신형 SMR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한 85% 수준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분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예타 진행되고 그 관련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 좀 속도를 좀 내서 진행할 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회에서도 포럼 만들어서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네.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사실은 관심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뭐 호주도 핵잠을 이제 미국에서 허용을 했다 해서 네. 뉴스화 됐고,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핵잠수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미국과의 그 협상이 네.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핵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혁신형 그 SMR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규제 체계가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핵잠을 도입했을 경우에 네. 관련된 규제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희의 그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것에 대한 그 기술 기준 이런 부분들은 또 그거대로 적용할 기준들은 없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거기에 맞게 좀 예. 기준들이 좀 변화된 그런 부분들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판단이라면은 그 부분은 저도 좀 봐야 될 예, 부분이지만 그거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현재로서 그 부분이 뭐 불가능하거나 뭐 내지는 그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킨스 원장님하고 통제기술원 원장님들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우리 통제기술 원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협력할 부분, 특히 이제 안전 조치에 관해서, 그러니까 과거 캐나다나 브라질이 했을 때 어디 순간부터 IAEA가 안전 조치 대상이 상업적인 것이 면제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그 호주 사태를 계기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국제 동향을 따라서
이게 육상에서 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은 원안위의 그 규제 대상으로 되지만 그게 실제로 잠수함으로 변할 때는 그러면 해결용 물질을 어떻게 평화적인 안전체제에서 면제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최신 동향들을 갖다 열심히 파악 중이고 브라질 등의 사례들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저도 잠깐 저희 원자력 안전법 체계 내에서 그 군사용 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용 시설은 미국 그 원자력 규제위원 NRC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해서 근본적인 체제를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역시나 SMR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규제 측면은 부지를 전제, 사이트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또 발전용 이런 정도만 기대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확장 문제를 제가 꺼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예제 연구를 할때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간사님 기대해 주십시오.